단상의 다른 의자들은 다 비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뛰어나오고 있고 엉거주춤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영부인만은 그 자리에 태연하게 의연하게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 제 3탄이 영부인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는 순간 같습니다. 이런 찰나에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정면을 주시하고 계신 사진이 찍힌 것입니다. 엄하! 엄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튜브 크리에이터 엄성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정말 나라님은 국민을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유경수 여사입니다. 남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진영에 따라서 과를 논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김정숙, 김건희, 김혜경 등 최근 여사들의 모습을 본다면 더더욱 유경수 여사가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은 우리들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이죠. 손정미 작가님과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그래도 좀 익숙하시죠? 조금. 아무래도 20년 넘게 근무한 건물이니까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손 작가님은 조선일보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었죠. 예, 22년간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팩트 파인딩에 있어서는 팩트에 대해서는 그만큼 꼼꼼하게 살피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책 만들면서 예. 제가 이제 신문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는 예. 정말 팩트는 틀리지 말자 해서 정말 고증 그다음에 여러 분 얘기 듣고 해서 팩트 파인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유경수 여사를 주제로 해서 책을 쓰신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2달 전이죠. 예. 2025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29일이 유경수 여사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과 유경재단에서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저에게 책 제작을 의뢰를 해왔어요. 예. 근데 마침 저는 그때 또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자료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도 있는 작업이었고 또 무엇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유경수 여사 하면은 너무 그리워하고 그렇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의 발자취를 더듬는 작업이라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저에겐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8순을 좀 넘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요즘에도 계속 네. 요즘 나라 상황을 보시면은 네. 유경수 여사가 그립다고 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사실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 여사님에 대해서는 네. 사실 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나 이런 거를 저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 뭐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예. 정말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진영 상관없이 그렇죠. 예, 다 사랑하고 흠모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국모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모의 상징과도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예. 여성분들은 정말 소복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모님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상복을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나섰습니다.
사실 그 제가 74년 6월생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태어난 지 2달도 채 안 되셔서 이렇게 네. 총격에 사망을 네.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었죠.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네.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유경수 여사의 어린 시절 사진들도 이 당신은 우리들의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네. 이 책에 상당수 수록이 됐다 그러는데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 여사님의 나중에 여사가 된 뒤의 모습들만 주로 익숙하지 네. 유 여사님이 어렸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말씀도 하셨지만은 요번에 이 책 나온 게 예. 그 이제 포토 에세이라고 해가지고 예. 사진 중심으로 이제 꾸몄어요. 예. 그래서 그 왜 그랬냐면은 요즘 세대 분들은 사실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막 이 한 40대 이후만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좀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예. 네, 그러려면은 글은 좀 줄이고 아. 예, 짧게 하고 이미지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예. 해서 이제 포토 에세이로 이제 꾸민 거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예. 그런 사진을 아주 많이 담았죠. 지금 보면은 학창 시절 사진이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게 네, 네. 이제 어린 시절에 졸업 앨범하고 수 놓는 모습인가요? 저거는? 네, 유경수 여사가 저 때가 이제 배화여고 시절인데요. 아. 수혜하고 뭐 양재 이런 가사 시간에 굉장히 재주가 많으셨어요. 예. 뛰어난 성적을 보여가지고 교사분들도 그 수혜 작품 같은 건 전시를 하면서 아주 감탄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에 굉장히 능하셨나 보군요. 바느질이나 뭐 이런 것들에. 네, 네. 예. 아. 그런데 그 사실 유경수 여사는 그 학창 시절에 이제 귀여운 학생이긴 했지만 예. 평범했어요, 사실. 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선후배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 근데 제가 제작을 하면서 예.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쭉 수만 장의 사진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르고 고른 것이었는데 제가 크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네, 뭐냐면 사람이 그 내적 성숙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외모가 또 인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제가 아주 여실하게 느낀 분이에요, 유경수 여사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은 네. 그냥 평범한 네, 맞습니다. 모습인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네. 저는 사실 저 사진을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그 품위 있는 모습하고는 사실 조금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여고생 같은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제 20대 중반이었는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얼굴이. 그래요? 예.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결혼 초기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예. 궁핍해서 그 시기를 넘은 순간부터 얼굴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세요. 아. 네, 굉장히 고상하면서 우아하고 자애로운 그런 표정으로 바뀌셨어요. 네. 그러니까 손 작가님은 유 여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네. 이제 사망할 때까지의 모습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네. 얼굴과 이 표정과 이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것들을 그대로 여실히 느끼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 놓는 것도 좋아하고 또 뛰노는 것도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여학생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후 예. 정치인의 아내 혹은 대통령의 부인 뭐 네. 여사로서의 모습으로 네. 가면서 점점 네. 모습이 성숙해져가는 모습들. 그런데 그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그 지금 영부인들하고 비교됐을 때 이분은 정말 그 스스로 많이 성찰하고 사랑, 헌신 이런 거에 굉장히 진정성 있게 다가가시다 보니까는 저렇게 외모가 많이 바뀌시고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품위를 지니게 되신 거고요. 예. 다 영부인 됐다고 해서 저렇게 안 되시잖아요. 아유, 그렇죠? 그럼요. 네. 요즘 보면은 뭐라 제가 드리지 않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잘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을 갈고 닦고 그다음에 자제하고 예, 그런 정말 어찌 보면은 수도승 같은 전 자세였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수도승 같은 자세. 네, 고난과 인고의 시절을 겪으면서 네. 그리고 점점 단단해지었던 그 모습들이 외형으로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 네, 네. 어린 시절 사진 좀 희귀한 사진인데 이 책에는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이 꽤 많이 지금 수록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유경수 여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는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되게 신기하다. 내가 알고 있는 유경수 여사의 모습하고는 되게 다른 것 같다 이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작업하면서 예.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예. 어린 시절에 저런 모습들도 보여졌었는데 유경수 여사의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의 생활 분위기 그리고 또 가정 환경의 특징 네.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나 그런 상황들도 있나요? 네, 예. 여기 이제 수록이 됐고요. 예. 사실 그 유경수 여사는 그 옥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요? 네, 예. 그래서 오.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가를 교동집 또는 육부자네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교동집이요? 네, 거의 향교 근방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교동집이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친이 사업을 좀 크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죠. 예. 그때 승용차하고 화물차까지 포함해서 차가 4대까지 많게는 4대까지 있었어요. 그 시절에요? 네, 그래서 집 자체가 사실 99칸 그 한옥이었었거든요. 굉장히 우와. 멋진 한옥이었고 예. 거기에 차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화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전화방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가 그 개화 문명을 좋아해서 영사기를 또 사서 가족들을 촬영까지 했어요. 우와.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한옥이면서 서구적인 그런 부대 시설도 많이 갖춘 그런 아주 부잣집이었고요. 지금 보여지는 저 99칸이나 네. 되는 한옥. 네, 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영사기와 같은 네. 첨단 문물까지도 갖춰져 네. 있었던. 그리고 저 가운데 이제 연못도 있는데요. 예.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네요. 예, 그 연못 주변으로 해서 또 온갖 그 꽃과 나무를 심고 해서 정말 봄이 되면은 꽃대궐 같이 이야. 예,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는 그 어렸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한옥에 살았던 그 기억이 또 향수가 강해가지고 예. 은퇴하면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우리 한옥 짓고 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네, 추억이 있으니까. 네, 예. 네. 그렇죠. 배화여고 때의 모습을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맺힌 게 없는 듯한 모습이 그러니까 네. 집이 워낙 네. 교동집 그리고 육부자네집 얘기를 네. 들을 정도의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예. 그 유경수 여사가 초등학교 때 물론 초등학교 때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굉장히 티를 안 내가지고 친구들도 잘 모를 정도였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1930년대는 조선에 굉장히 물자가 귀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 연필도 사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 친구들한테 유경수 여사가 연필을 주는데 아. 남들을 보지 않는 시점을 딱 정해서 몰래 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연필을 공짜로 받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예. 그런 남의 시선 피해서 주니까는 더 감동이었죠. 어린 시절에 사실 우리 집이 네.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자존심이 있는데 네, 네. 거기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야 너 이거 가져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개된 그러네. 장소에서 줘버리면 그게 좀 그렇죠. 그런데 네, 네. 뒤에서 예. 슬쩍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어릴 배려심이 적부터. 있으셨던 거네요. 네, 네, 예. 상대에 대해서 네. 부잣집에서
태어난 네. 그런 사람이지만 네. 상대를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어렸을 때부터. 네. 야, 99칸 한옥. 네. 그리고 또 그 어머님이 이제 이경령 여사신데요. 예.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경수 여사가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셨대요. 오. 예,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까는 유경수 여사도 그런 그 자비심, 예. 사랑 이런 게 좀 많이 싹텄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진짜 네, 네. 실천을 하셨던 분들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일까요? 그 유경수 여사의 아버님께서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결혼을 반대를 했었다는 네, 얘기가 예.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유경수 여사는 그 아버지한테 굉장히 그 고분고분한 딸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보수적이어서 유경수 여사가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아. 이제 그만 고등학교 졸업했으면은 시집갈 준비를 해라 해서 명령을 내리니까는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사실 많이 울고불곤 하셨지만 그랬겠죠. 예. 그걸 따랐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또 그런 네, 네. 시절이었었죠. 네. 예. 그런데 결혼해서만큼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가 반대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맞선 본 시점이 예. 1950년 그러니까 6.25 발발했을 그 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군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통에 군인은 사실 더 목숨이 그럼요. 네, 위태롭지요. 네, 어떻게 그런- 될지 모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두 분의 나이 차이가 8살 차이였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꽤 많은 차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반대를 했죠. 어. 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경수 여사는 설득을 하다 안 되니까 예. 아버지 몰래 약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몰래요? 네, 그게 아마 와전돼서 가출했다라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가출까지는 아니고, 예. 부산에 있었는데 그때 피난 가서 예. 약혼식은 대구에 가서 올렸어요. 아. 그래서 몰래 했고 그래서 결혼식에도 결국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네, 어머니만 참석을 했죠. 아버지는 끝까지 그러니까 반대를 반대. 하셨었던 거군요. 네, 그렇게 와. 됐습니다. 예. 아니 유경수 여사는 그러니까 아버지 말대로 대학도 진학을 포기하고 네. 결혼을 준비하던 신부 수업을 하던 어떤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말씀에 잘 따르던 분이었는데 네. 남편 그리고 결혼해서만큼은 네. 나는 이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유경수 여사가 사실 그 첫눈에 예. 박정희 대통령한테 반했어요. 첫눈에요? 네, 그래서 그때 부산에 이제 유경수 여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맞선을 보러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인이니까 군화를 신고 갔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끈을 풀려고 이제 마루에 앉았는데 예. 유경수 여사가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웠대요. 그래서 끈을 풀고 있는 네, 그래서 군화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를 사람은 얼굴은 누구를 속일 수 있어도 예. 그 사람의 뒷모습은 남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뒷모습에서 더 진정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듣고서 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 저 어린 나이에 그런 깊은 통찰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해안이 있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또 특징이 예. 이 레이저 같은 눈빛이거든요. 강하지요. 네, 거의 번개같이 번쩍번쩍 하는데 예. 그날도 맞선 본 날도 번쩍번쩍 했었나 봐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 광채가. 처음에는요. 예. 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믿음직스러웠대요. 그래서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강렬한 눈빛 그리고 숨겨져 남들은 보지 못하는 숨겨져 네. 있는 어떻게 보면은 뒷모습. 네. 그게 너무나도 믿음직스럽다. 네. 그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 첫눈에 그
굉장히 청순한 티 하나 찾을 수 없는 청순한 처녀구나라고 예. 해서 또 마음이 설렜다고 합니다. 아니 뭐 네.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었으니까요. 예. 네, 예. 아. 그렇게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뭐 그때 당시 뭐 평균 키관에 약간 작은 듯한 모습이고 네. 유경수 여사는 당시 여성들보다는 좀 평균적으로 크죠. 큰 네, 네. 키였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결혼식 사진도 나옵니다만은 네, 예. 사실 유경수 여사가 당시 여성으로는 꽤 큰 그렇죠. 키예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유경수 여사가 지금 말로 하면 탁 찍으신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서로 찍은 것 아, 서로 같아요. 찍은 건가요? 네. 근데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믿음직하다. 네. 군화를 이렇게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건 사실 유 여사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좀 진중하면서 예, 뭔가 좀 직관력 그런 게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네, 예. 약혼을 그리고 몰래 할 정도로 네, 결혼식도 하고, 예. 결혼식에 또 아버님도 안 오시고 그렇죠. 그런 면에선 굉장히 강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 여성미를 갖고 있는 대명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네.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여성의 또 네, 맞습니다. 성격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발자취를 보면은 예. 굉장히 여성스럽고 사랑을 많이 주시고 그런데 또 굉장히 또 칼 같을 때는 네. 아주 그냥 예. 결단력이 있으신가 네, 보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아니 유교사가 네. 어떻게 보면 군인의 아내가 되신 거잖아요. 이것도 전쟁통 이후에 이제 그런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어려울 때 그러신 건데 서울 노량진에서 새빵살이를 하셨다고 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고 예. 이제 세계 아주 그냥 그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서서 손꼽히죠. 예. 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또 혁명을 일으키고 그 직후에 보면은 한국이 예. 최하위권이었어요. 그렇죠. 북한보다도 더 잘 살지 못하는 국가 네.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정말 최빈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먹을 게 없는 시절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특히 또 부대 군인들도 굉장히 월급이 박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상황이 월급을 적게 주고 그냥 좀 부정을 저질러도 네, 좀 좀- 눈 감아주는. 네. 그러니까 위에서 하니까 계속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예, 예. 그러고 또 이렇게 좀 뭐 대령이나 뭐 이렇게 장성되고 하면은 그 군인들 사병을 정말 개인 사병화 시켜가지고 예. 집안일도 시키고 예, 막 예. 그랬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는 절대 그런 걸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네. 급여가 작으니까 급여로만 생활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빵을 전전을 했는데 네. 특히 노량진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보니까는 부엌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그 창문 밖에다가 그 패널 같은 걸 몇 개 사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만든 거예요. 간이식으로. 그러니까는 문이 없으니까 방문 창문을 열고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아이고야.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아궁이도 없고 하니까 예. 그냥 풍로라고 하는데 라이터 켜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데다가 예. 밥 끓여 먹고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석유골로 같은 거요. 네네네 그렇죠. 예. 그러고 방이 또 이렇게 방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예. 물이 막 차오르고 하니까는 군인들이 입는 비옷을 예. 깔고 이제 누워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습기가 올라오고 물이 이제 스며들고 하니까는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아이고야. 막 서서 그냥 밤을 지새고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노량진에 살았고 지금 상도동 삽니다마는 네. 노량진이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물이 가끔 차오를 때가 있었는데 네. 이 시절에는 얼마나 더 한강 옆이니까 그렇죠. 비 오고 예. 그러면 이렇게 상습으로 물이 네. 넘치고 그랬을 거라고. 그때 또 날림으로 지은 집도 많고 하니까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새빵 살 때는 또 수돗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예. 그 박준규 의장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장을 하셨었던 네. 예. 그때는 그 이제 서울대 교수셨는데 예. 그 앞집에인가 사셨나 봐요. 그래서 어허. 그 집에서 물 길어다가 좀 빌어 쓰고 아이고야. 네, 그래가지고 항상 미안해하고 유경수 여사가 예 그랬다고 합니다. 아, 물도 이렇게 꿔서 써야 될 네, 정도의. 네, 굉장히 그래서 그러니까 뭐 먹을 게 뭐 변변하겠어요. 그래서 예. 맨날 콩나물죽, 콩나물밥 에. 이런 거 점심은 콩나물죽, 저녁엔 콩나물밥. 요즘에는 건강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만은 네. 사실 그거 매일 먹으면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손님이 와도 아 우리 집 명물은 콩나물밥이에요. 해서 그것도 대접하고 그리고 점심에는 또 국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군인 시절에 점심 때는 밥 대신에 국수 예. 하나 놓고선 먹고 하니까는 다른 군인 장성 부인이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 그럴 정도로 정말 굉장히 아끼고 네. 생활을 하셨었던 네, 네. 어린 시절에 유복했던 생활하고는 너무나 딴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여기서 그 많이 배운 게 그 예. 정말 손끝 하나 그 물 안 묻혔던 그랬겠죠. 어린 예.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대요. 아. 어머님한테. 그러면서 군인의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 그리고 군인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거는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아내들은 남편한테 그런 여지를 줘선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막 한동안 농담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령의 아내는 대령, 뭐 준위의 아내는 준위, 뭐 준장의 아내는 준장, 뭐 이런 식으로 계급에 네. 똑같이 이렇게 막 부인들이 그렇게 위세를 누린다고 막 했었는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위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였을 수도 있는데도 네.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 이제 운전병이 와서 그걸 보고서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예. 도대체 우리 정말 박정희 장군님 같은 사람은 하늘 아래 없는 분이다 하면서 막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연락병은 너무 궁핍하게 사니까 예. 자기한테 이제 배급 나온 그 건빵을 모아가지고 예. 갖다 드렸대요. 요거라도 드시라고. 아랫병 하급 병사가요 오히려요. 네, 그랬더니 그거를 다시 포장해서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이거는 당신한테 나온 건빵인데 왜 우리가 먹어야 되냐고 하면서 도로 돌려줬다고. 국가가 합니다. 준 것인데 당신한테. 네. 야, 참. 사실 요즘 세상 같았으면은 아마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난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렇죠. 이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박준규 의장 그 부인도 사실 이렇게 고위 군인인 줄 몰랐대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집 보면은 다 이제 병사들이 와서 뭣도 해주고 일도 해주고 하는데 뭐 하고 그러니까요. 예. 또 이 집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뭐 하는 집인지도 잘 몰랐대요 처음에. 예. 그래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집이 뭐 수리를 해야 된다. 예. 직접 다 뭐 시멘트도 바르고 했어요. 군인의 아내는 원래 이래야 된다. 네. 예, 그래야 국가가 부패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그 군 부대에서 나오는 쌀 한 톨, 예. 밀가루 한 푸대 이런 거 절대 집에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그 정말 부창부수였죠. 그러네요. 네, 두 분이. 서로를 그래서 처음 만남부터 알아보셨던. 예. 그래서 군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후배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행동했으니까. 네. 정말 존경을 많이 받았대요. 네. 거기에 큰 역할은 또 유경수 여사가. 네. 그렇죠. 박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 초기 가정 생활, 그리고 가족 내에서 유경수 여사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나 사진들도 많이 수록이 돼 있습니까? 예. 보시면은 네. 아마 그냥 쫙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아주 압축적으로 그래요. 좋은 사진들만 골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초기 신혼생활부터 네, 네.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네, 예,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를 또 다 이렇게 군인이니까 그렇죠. 이 돌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예. 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두 분 다. 군인의 삶이 참 쉽지가 않죠. 지금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지방 생활을 이렇게 자녀분들도 사실 쉽지 않아요. 친구 생길만 하면 또 다른 지방 가고 또 다른 지방 가고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예. 유경수 여사의 네.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하면 인기죠. 사실 유 여사를 존경하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들이 당시에도 뭐 엄청났다 그러던데요. 유 여사님이 입으셨던 뭐 옷부터 머리 네. 뭐 여러 가지가 네. 상당히 화제가 됐었던 네, 그렇죠. 시대라면서요. 그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미국이 워낙 이제 초강대국이고 예. 하고 이제 서구 문명이 이제 막 들어올 때라서 사실 좀 부유한 그 부인이나 네. 아니면 이제 고위 관료의 부인들은 사실 그 양장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네, 아무래도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뭐 미제다, 뭐 불란서제다 이렇게 가지고 예. 이렇게 수입한 거를 굉장히 입는 게 그 인기였었는데 예. 유경수 여사가 너무 한복을 이제 잘 소화를 하시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는 예. 그 한복 붐도 일어났고요. 아하. 네. 그런데 사실 그 유경수 여사는 그 학처럼 목이 긴 분이셨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어깨선이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예. 그리고 훤칠하시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주 그 스타일이 좋게 나오시는 분인데 예. 다른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네. 네. 그러고 그 머리도 올린 머리 굉장히 그렇죠. 상징적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또 그렇게 따라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좀 나왔죠. 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저 모습이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유경수 여사의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올린 머리에 네. 저렇게 한복을 단아하게 입으시는. 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흰색 한복이 잘 어울리셔가지고 예. 박정희 대통령이 특히 이제 대통령 유세 때는 예. 또 중요한 그런 행사잖아요. 예. 그때는 꼭 흰색 한복을 입고 나왔으면 하신대요. 예, 그래서 그때는 꼭 또 흰색 한복을 입었고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입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한복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실생활에서. 편하지는 않죠. 양장보다는 네. 아무래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걸 다 감내하면서까지 그걸 계속 입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해외 순방 같은 거 이제 해외 방문했을 때 꼭 한복을 입으셨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한복 우리 전통 예. 문화를 이제 해외에다 알린다는. 네. 그런 거 자부심도 있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양장을 하게 되면은 예. 귀걸이, 목걸이, 팔찌, 액세서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구두, 예. 그다음에 핸드백까지 이게 다 풀셋으로 맞춰져야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사실 그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지탱하는 나라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네, 그래서 또 그 더 그런 절약하는 생각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항상 한복을 고집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누가 가면 대한민국 어디야라고 할 정말 존재 자체도 모르는 그렇죠. 국가 가운데 하나였었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 한복이라는 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것도 있고 네. 또 현실적으로 정말 갖춰 입어야 될 다른 비용들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도. 네. 그런데 또 유경수 여사가 또 워낙 그 한복 입은 자태가 뛰어나니까 예. 뭐 서독, 미국 이런 데서 굉장한 찬사를 받았어요. 해외 언론에서요. 네, 그래서 마치 황후가 나타난 것 같다. 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극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 표정이 굳은 표정이 많으신데 그렇죠. 유경수 여사는 항상 미소. 항상 웃으셔서요. 네. 그래서 서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현재 언론에서 예.
그 제클린 여사 케네디, 예, 예. 다음으로 인기를 많이 받았대요. 외국 정상 부인 중에서는.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아예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 나오는 너무나 작은 나라 같은 정도의 그렇죠. 위상이었기 때문에 네네. 서방 언론에서 이게 사실 글 쓰는 것도 아마 기사 쓰는 것도 아마 거의 이례적인 일인데 그걸 제클린 케네디하고의 네. 상황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빛나는 모습이었겠어요. 와. 그 굉장히 국위선양을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서독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좀 낯설어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분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서독이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죠.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독일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네. 통일이 됐으니까 예전엔 네. 동독과 서독. 네.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남한 뭐 이렇게 부르듯이 네. 지금 네. 물론 대한민국과 북측이긴 합니다만은 정확히 네. 말하면 네. 근데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지금 많은 여사들이 사실은 뭐 복장 문제로 해외 순방에서의 상황들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네. 1970년대 네.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내부의 배치도 네. 이거를 발굴을 직접 손 작가님이 하셨다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책을 만들면서 좀 새로운 사진, 새로운 예. 사실, 뭐 그런 새로운 자료를 좀 많이 넣고 싶었어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최초로 그게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공간에서 혹시 유경수 여사를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뭐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 유경수 여사 그 뭐 접견실이나 집무실은 이제 굉장히 좀 작았었고요. 예. 접견실도 굉장히 소박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은 거기 이제 서도실이 있었는데요. 서도실이라 그러면 책 읽는 곳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예를 하는. 서예를 하는 곳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글 좋으시지만 서예 솜씨가 좋으시지만 예. 유경수 여사도 굉장히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왜 그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밝혔지만은 사실 영부인으로서 크고 작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랬겠죠. 예. 그리고 또 삼남매 또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주부로서 또 애환이 많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서도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궁체를 주로 많이 쓰셨는데 아주 솜씨가 좋으십니다. 그래요? 네. 저는 뭐 여의도의 모 호텔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는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유 교사님의 글은 제가 사실 보진 못했거든요. 여기 실려 있어요. 중용지덕이라고 궁체로 쓰신 거 있는데 역시나 중용지덕이군요. 네, 아주 그 뜻에 맞게 글도 아주 단아하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글은 사실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해요. 이렇게. 맞습니다. 중용지덕의 글을 꼭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서예를 할 수 있는 글을 할 수 있는 글을 쓰시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번뇌와 고민들 그런 것들을 또 내려놓으시는. 다 잡으시는 의지를. 그리고 그때는 청와대가 이제 2층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정권도 바뀌고 하면서 많이 개조도 하고 해서 증축도 되고요, 넓어지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이제 1층에서 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보시고 2층 내실에 이제 가족들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출근은 2층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1층으로 가는 게 출근이었습니다. 집무실로 내려가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좀 일하는 공간하고 쉬는 공간은 분리되고 싶어요. 그래서 또 대통령으로서 워낙 또 경무 시달리고 뭐
고민도 많고 하니까는 그렇죠. 예, 비서실장이 좀 이 가족 공간은 별채로 좀 따로 만들자라고 건의를 했대요. 예.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라 해가지고 그걸 일축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원래는 별실을 마련하라고 네. 참모들은 조언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아침마다 이제 출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걸 이제 유경수 여사가 항상 이제 바라보면서 예. 항상 측은했대요. 또 하루 종일 얼마나 또 살인적인 예. 경무에 시달릴까 해가지고 항상 측은했다고 합니다. 그냥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일하다가 그냥 애기들 보고 싶으면 그냥 탁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럴 것 네. 같은데 네. 그러지 않으셨겠죠. 대한민국 네. 군인 출신이시고 국군 네. 출신이시고 또 워낙 여사도 워낙 또 그런 거에는 또 네. 깔끔하신 분이시라서 네, 네. 자녀분들도 또 성격이 또 그러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관내 산책을 하시거나 탁구를 치시거나 네. 저도로 또 휴가를 가시거나 이런 뭐 사적인 장면들이 또 많이 또 있다 그러는데 네. 거기서 보면 유경수 여사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또 드러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두 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서로 너무 사랑했던 사이였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고 하면은 그 청와대 경내를 이제 산책을 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사진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사진을요? 네, 그래서 사진기를 들고 나와서 서로 찍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고 특히 유경수 여사는 목련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또 목련 필 때는 아주 오랫동안 또 두 분이 산책을 하는 모습이 이제 또 보여졌고요. 목련하고 유경수 여사 이미지하고 좀 네. 뭔가 그렇죠. 예, 연관되는 목련하면은 유경수 예. 여사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그리고 또 유경수 여사가 예. 구기 종목에 또 소질이 있으셨어요. 국이요? 예, 그러니까 공 있는 거요? 네네, 탁구, 뭐 배구 이런. 그래요? 네, 그래서 탁구를 좋아해서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탁구를 즐겼죠. 근데 이제 예. 박정희 대통령을 좀 어떻게 이겨보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예. 서브도 넣고 했는데 예. 그럴 때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또 빙그레 웃고 이렇게 즐기셨다고 앉아주시는 거군요. 합니다. 아무래도 체력 훈련이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단단하시죠. 예. 근데 배구는 뭔가 유 여사님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성 뭐 정구 대회, 이제 테니스 예, 대회, 테니스요. 이런 것도 많이 장려를 했거든요. 유경수 여사가. 예. 그래서 그 여기는 뭐 실리지는 않았는데 이 이제 흰색 그 테니스복 차림으로 이렇게 시합을 하시는 정부 사진이 대회를 있어요. 하는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럼 굉장히 멋져요. 예, 스타일도 좋으시고. 상상은 좀 갑니다. 네. 왠지 아주 흰색의 이 네. 테니스복을 입고 이렇게 네. 탁 테니스를 치시는 모습들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테니스를 잘 치고 좋아했거든요. 그런 네. 영향이 있군요. 네, 박근혜 네. 대통령님하고 또 이게. 네. 근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아까 유경수 여사께서 저는 한복 입은 모습들만 봤거든요. 네. 사진으로. 네. 양장을 하셨어도 굉장히 세련된 미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은 가거든요. 네, 그 키가 크고 또 굉장히 날씬한 체형이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잘 어울렸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식 행사에서는 주로 한복을 입었지만은 예. 그 여름 휴가를 이제 진해 앞바다에 있는 저도로 갔는데 예. 거기 가서는 이제 반팔도 입고 선글라스도 끼고 어. 모자도 쓰고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접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평상복의 모습들도 있군요. 그렇죠. 예. 저도 하면 또 박근혜 대통령님도 또 거기 항상 저도의 추억들이 있는 네, 대통령 가족들이 다 휴양지니까요. 가서. 네. 그런 사진들도 많이들 수록돼 있는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대통령 이부속실 격리장부에 주방 아주머니 옷값 7,000원 뭐 이게 기록돼 있는 사례가 네.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유경수 여사는 워낙 검소했고 예. 그다음에 국민이 낸 세금은 한 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부를 꼼꼼하게 적었고 그 이제 굉장히 또 남을 도울 때 굉장히 세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방 아주머니한테 그냥 7,000원을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가정주부들은 그냥 그거를 자기한테 쓰지 않고 그냥 생활비로 쓴다.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옷감을 딱 사서 예. 옷을 해입을 하고 그래서 옷감 비용으로 7,000원을 쓴 거예요. 예. 현금 좀 또 가족들한테 네, 이거 뭐 반찬 네, 사주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할까봐. 네, 네, 네. 그래서 또 다른 케이스도 보면은 예. 어떤 분을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예. 그 여자분이 며느리지 않습니까? 예. 며느리가 서울에 왔으면은 그 시어머니는 또 얼마나 불편하겠나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또 옷감도 보내드리고 과일 바구니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예. 이 여자분이 치료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 시어머니한테 또 갖다 드리라고 과일 바구니를 또 안겨주고 예.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씩 적어놨어요 장부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못 먹고 못 사는 상황들이라서 네.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강한 그건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분은 뭐 영양실조가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꼭 필요한 물건들을 네.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분 입장에 서서 예. 뭐가 제일 필요할까 해서 그런 걸 또 그 얼마나 바쁘신 영부인인데 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야, 이게 사실 뭐 요즘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근 영부인들이 뭐 법카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특활비 문제도 생기고 뭐 갑질했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걸 본다면 유 여사님 양지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양지회라는 거는 뭐예요? 여사님이 조직한? 양지회는 이제 말뜻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응달에 있는 여성들에게 밝고 따스한 햇살을 비추자 그런 취지였어요. 음지양지할 때 양지랑 비슷한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유경수 여사가 맨 처음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행을 베푸셨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대통령 영부인도 되시고 하면서 이거를 좀 조직화해서 많은 사람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장차관 부인, 고위 장성 부인, 국영기업체 고위 간부 부인, 지도층의 부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곳곳에 여성회관을 지어서 여성의 이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사회적 인식을 높여주고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문고를 많이 설치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병원 못 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무료 진료소도 만들고 다 양지회 회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 이 봉사활동 이런 개념이 사실 좀 희박했었는데 내 먹고 살기가 힘든데 뭘 그렇죠. 봉사를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네, 있을 네.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조직화해서 또 체계화하신 걸 보면은 정말 좀 여걸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 어머니한테 항상 들었던 게 소록도를 가셨던 일화를 저 어린 시절부터 유경사님이 네. 당시만 해도 이제 뭐 나환자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꺼려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을 일일이 다 안아주시고 뭐 이런 것들 옆에 가기도 싫어했었던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버스에 그런 한센인 환자가 타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내리라고 막 내리라고 그럴 때죠. 태우지 말라고 예. 막 그럴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 쳐다도 사실 보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때는. 그런데도 정말 여사님이 가서 다 일일이 손 악수 만져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와대에 돌아와서 그 여사님이 그랬대요.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나 뭐라고요? 이 손으로 다 악수하고 왔다고. 이 손 좋은 손이라고 예.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래서 아. 또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대견하다. 그래서 또 격려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게 통념 자체가 이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질 못해서 모든 한센병이 다 옮는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요. 네, 네. 뭐 근처에 가기도 조차 좀 싫어했었고 그런 온갖 상황이었죠. 루머가 난무할 때였었기 때문에 네, 가히 네.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남편한테 내가 잡고 온 손이라고 네. 귀한 손이라고 네, 네. 네, 대단하시네 두 분 다 네, 진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자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의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건데 유 여사님이 직접 몸으로 참여한 봉사들은 혹시 또 수록된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정말 위대하셨던 게 이런 양지회 활동을 하면서 예, 가급적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손을 놀리거나 예. 몸으로 노력하는 그런 봉사를 하셨어요. 어허. 그래서 그때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니까는 그 휴가 나온 장병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왜냐하면 예. 그때는 기차가 굉장히 느리고 예. 연발 뭐 연착 연착이 이런 너무 심할 때죠. 예. 그래가지고 그 몇 시간이나 타고 와가지고 그 차비도 없는 사람들 예. 불쌍하다 해가지고 라면도 직접 끓여주고 아. 그리고 또 이제 강남 뭐 지역에 지금 말을 안 하겠지만 예. 무슨 동에 굉장히 물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딱 강남 뭐 압구정 잠실 뭐 다 물난리는 아닐 때죠. 이제 뭐.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처럼 그 관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예. 그때 물난리 나면 정말 굉장히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 나룻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뱃사공에 자기 못 가겠다고 너무 무서워서 물이 이제 자꾸 차오르니까 예. 근데도 막 계속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타고 가셨고 아. 그 이제 나중에는 뱃사공에 달아났어요.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래서 도망갔다고요? 네, 그래서 걸어가시는데 그 아시겠지만 홍수가 났다가 물이 빠지면 온갖 더러운 악취나 그럼요. 오염된 물이 예. 많잖아요. 그런데도 다 그냥 처벅처벅 걸어서 가서 그 수해를 입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구호품 전달해주고 올 때도 청와대까지 오는 길도 사실 굉장히 생명이 위험했대요. 예. 그런데도 그냥 꿋꿋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야, 뱃사공까지 네. 달아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도. 그래서 그때 수행했던 이제 비서 한 분이 수행을 했는데 그분이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은 하늘이 낸 분이라고 유경수 여사는 정말 이런 분이 없다고 굉장히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뭐 동영상이 있고 휴대전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일일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정치인들 혹은 그 사모님이나 남편분들도 계신데 지금 그럴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록이 될 수도 없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유경수 여사가 정말 우리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척수장애 용사촌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 통해 이제 불구가 부상을 네, 입으셔서 그래서 휠체어에 예.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을 이제 1962년부터 돌보기 시작해가지고 예. 아주 지속적으로 돌보셨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한 번 가서 한두 번 가고, 예. 반짝 행사로 이렇게 끝나는데 지속적으로 가고 또 하루는 밤 9시에 박정희 대통령까지 모시고 가서 예. 대통령한테 당신들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좀 아이고야. 요청을 해라. 그러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예. 계속 뭐 필요한 거 없냐 계속 물어보고. 아. 예.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는 예. 양말 만드는 기계를
10여 대를 들여오게 주선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만든 양말을 국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자활하는 것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셨대요. 나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돌봐야 되니까 예. 이 정도 해드리면 됐지요? 하고서는 그렇게 또 하셨다고 합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방 아주머니한테 옷값 7,000원을 주는 대신에 1,000원을 주시고 이런 것처럼 꼭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주셨던 것처럼 네. 이분들에게도 본인들한테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네. 도움을 드리는 것보단 본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양지 회원들한테도 네. 항상 강조했던 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상 그걸 강조를 하셨어요. 네. 내 힘이 여사로서의 힘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인 남편을 직접 네. 모시고 가서 정말 대단하죠. 예,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서독기술학교, 뉴욕 세계박람회 이런 데를 또 여사님도 가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서독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부부로 동반을 해서 이제 방문을 했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때 워낙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서독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갔던 거였어요. 광부분들하고 이게 간호사분들 네, 어떻게 보면은 발견했죠. 예.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 영화에도 나와 있을 국제시장이었던가요? 그 영화를 보면 사실 뭐 거기에는 좀 즐겁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도 근데 두 분은 정말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똘똘 뭉쳤던 두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배울 게 뭐 없나. 예. 예, 정말 눈을 부릅뜨고서는 아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토반 보면서 우리 이제 경부 고속도로. 예, 그거 놓게 됐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자연 환경 이런 거 너무 부러워하면서 그 부국 강병도 좋지만 예.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인간적인 삶, 예. 예, 좀 존엄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그런 꿈을 거기서 많이 키우셨어요. 서구 사회에서 네. 선진국들에서 네. 그래서 또 기술 또 서독의 기술이 강하지 않습니까? 마에스트로 예. 네, 그래서 기술 강국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예. 걸 배워왔고요. 그다음에 뉴욕에서는 그때 이제 뉴욕 국제 박람회가 열렸는데 예. 그때 이제 정말 최첨단 기업들이 미래에 펼쳐질 그런 과학 기술의 세계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또 유경수 여사가 아주 많은 통찰력을 얻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어린이회관을 지었죠. 왜냐하면 어린이회관의 그런 과학기술과 예. 천문 우주 이런 분야를 아주 중점적으로 예.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저 그래서 어렸을 때 로봇 태권브이 뭐 이게 첨단 이제 저 망원경 이런 거 다 네. 거기서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의 그런 자극을 줘가지고 아주 그 미래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유경수 여사는 생각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굶주린 어린이들한테 점심 한 끼도 중요하지만 예. 미래를 먼저 보여주고 꿈을 키우는 것도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아주 그런 비전을 갖고서는 어린이회관까지 지으셨어요. 해외에 순방을 가셨으면은 거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뭐 혹은 뭐 행사에 그냥 참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네. 그 서구 문물을 보시고 그대로 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네.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셔서 접목을 예. 시키셨군요. 그래서 그 유경수 여사가 정수 직업 훈련원을 또 세웠는데 그게 유경수 여사가 네, 세운 겁니다. 정수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의 정수 네, 아시네요. 그래서 정수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하원 의원이 25만 달러를 유경수 여사한테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 유경수 여사가 그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는 걸 거기까지 알려져가지고 예. 청소년을 위해서 이 돈을 써달라라고 이제 기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서독에서 그런 서독 기업 안에 있는 직업 훈련소, 기술 훈련소를 보고서는 예. 또 이제 착안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형편이 예. 어렵지만은 그 굉장히 똘똘하고 스마트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직업 훈련원을 만들었죠. 아. 그래서 그 훈련원을 만들 때도 그 인부들한테 공사장의 인부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튼튼하게 잘 지어주세요. 네, 건물을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원은 이제 모든 게 다 교육, 뭐 숙식 이런 게 무료였거든요. 예. 그 대신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훈련원생들이 막 이제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으면은 예. 이렇게 방방 돌아다니시면서 이불도 덮어주면서 그런 사감들한테 이 학생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니까 예. 잘 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한 분이 거기 가셔서 서독에서 경진대회, 기술대회에서 1등 그렇죠. 하시기도 하고 네. 그땐 대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또 예. 중요한 대회였죠. 예,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주 고래적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출신 분들이 굉장히 정말 역군으로서 예.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예, 산업역군이라는 표현까지도. 네. 딸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린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함께했었던 일상 중에 어떻게 보면 여사님이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경수 여사가 이제 맏딸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자하고 우유를 간식으로 주는데 예. 그 과자를 꼭 직접 구워서 줬대요. 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맛있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막 더 달라고 그러죠 당연히요. 예. 뭐 칭칭대잖아요. 예. 근데 한 번도 또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애가 어떻게 이렇게 신통하냐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 어머니의 절제력과 자제력을 그대로 꼭 빼닮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좀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과자 이게 참기 어려운데. 네, 그러게 맞아요. 아니, 모녀가 함께하는 그 사적 순간에서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보면은 딸에게 전한 뭐 가르침이나 가치 이런 게 따로 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는 두 분이 굉장히 대화가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고 어머니한테 또 어머니도 하루 있었던 일과를 또 다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은 사실 좀 친구 같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또 딸한테 물어보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화는 이제 두 분이 산책하다가 벌어졌던 일화였던 것 같은데요. 산책을 하는데 길가에 그 미나리 한 포기가 그 짓밟혀져 가지고 버려져 있었대요. 뿌리가 이제 드러난 채. 그랬더니 너무 아쉬워하면서 유경수 여사가 그거를 개울가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대요. 다시. 그러고 산책 나갈 때마다 그 물도 주고 보살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 미나리가 드디어 살아났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네 살아났지 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보면 풀 한 포기에 지나지 않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굉장히 졸업식 때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아마 이공계 쪽에서 거의 수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이 졸업식 때는 좀
한 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요, 새 그럼요. 옷을. 근데 유경수 여사가 본인이 입던 한복을 이렇게 수선을 본인이 직접 해서 입혔대요. 그러면서 그네야 너무 미안하다. 성적도 이렇게 우수하고 경사스러운 날인데 내가 입던 옷 물려줘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 같은 막 이렇게 아주 멋있는 옷을 이렇게 한 벌 싹 그렇죠. 삐까번쩍하게 해줄 네. 건데. 보통 집은 거의 다 그렇죠. 예. 네. 아. 그랬다고 합니다. 네, 당신이 입던 옷을 직접 이렇게 손으로 다 하나하나 네. 한 땀 한 땀 어떻게 보면 고쳐서. 근데 또 의미는 있기는 했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너무 또 검소하시다 보니까는 예.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청와대에서도 검소하다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많이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학창 시절에는 이제 좀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요? 예. 그래서 가끔 주말에 이제 청와대를 오고 했는데 예. 어느 날은 이제 딸이 왔다고 해서 반찬 한 2개 정도를 더 놨대요. 예. 유경수 여사가.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우리 신당동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잘 못 먹을 텐데 왜 이렇게 막 과하게 차리셨냐고 반찬 2개 더 예. 해줬는데. 정색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유경수 여사는 속으로 너무 흐뭇해서 예. 우리 딸 잘 컸구나. 예, 그렇게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정말 모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자녀들이 이제 뭐 연습장 같은 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 그 청와대에서 그 이면지 예. 그 직접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쓰라고. 예. 그래서 그 어떤 비서분이 청와대 비서분이 그냥 이렇게 A4 용지 같은 거 그냥 새 걸로 몇 장 줬더니 예. 막 화를 내면서 당신 이렇게 막 세금으로 산 종이를 막 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종이도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네, 네. 공책. 네. 누런 연습장에 연필 이렇게 침 묻혀가지고 연필이 네. 잘 안 나와서. 그런 연배는 아니신 아이고.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적엔 그랬어요. 그래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시면서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삶이나 어떤 그런 가치를 그대로 배우거나 실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검약해야 된다는 네. 거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랑 그런 거는 좀 많이 체화됐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하와이 그 이민 7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초대를 받았었는데 대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보냈습니다. 그때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영예 자격으로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가서 하와이 그 의회 가서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예. 거기서 영어 연설까지 했고, 심지어 그때 그 TV 생중계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예. 그렇게 영어로 스피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와. 기자 간담회도 했고요. 이야. 그래서 사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기 전에 좀 주변에서는 우려를 했대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준국가적인 행사인데 그렇죠. 좀 어린 그 딸을 보내는 게 그게 되겠냐. 근데 유경수 여사는 굉장히 신뢰를 하면서 딸을 또 보냈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 어떤 국가 정상급의 그런 매너, 외교적인 그런 언동, 그런 것도 많이 또 가르쳤고, 그런 거 보면서 좀 일찌감치 좀 세계적인 그 안목과 식견을 좀 심어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와이는 사실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상징과도 같은 그렇죠. 곳이었었거든요. 네. 우리 교민들이 가가지고 정말 피땀 흘렸었던 네. 그런 곳 가운데 그렇죠. 한 곳이었었는데 네. 거기에 네. 뭐 좀 비유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딸 뭐 이방카 같은 그러니까 이방카가 어떻게 보면은 하와이를 간 거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그렇죠. 이방카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말로 연설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스페인의 그 유조선 진수식에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신해서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또 스페인어로 또 연설을 좀 해가지고 그 현지 스페인 사람들이 막 열화 같은 박수를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외국어에 대한 예. 그런 관심과 노력이 더 일찍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엄마의 영향이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또 그렇게 키웠고 예. 그것도 딸은 잘 받아들였고. 아, 예.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유복한 집안이었지만 당시 상황 등에 따라서 대학이나 고등교육을 더 받지 못했던 아쉬움들이 또 있으셨을 건데. 네. 그런데 그 사실 그 유경수 여사는 영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대학 교수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예.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세계 정치, 문화 이런 것 등을 아주 시간을 정해놓고 예. 예,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신문을 아주 꼼꼼하게 읽었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해박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아니 영부인인데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석간까지 봤는데 예. 석간의 내용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녁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토론도 하고 묻기도 하고 예, 와. 그렇게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은 가부장적일 것 같고 유경수 여사는 어떻게 보면 순종적인 그런 삶의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민주적인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선진적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또 굉장히 다정다감한 면이 많아서 그 유경수 여사의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항상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해외 나가서도 꼭 예. 이렇게 챙겨줬다고 합니다. 야. 보기에는 무뚝뚝한데 네, 맞아요. 경상도 분들이 주로 그러시죠. 뭐 그-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거 아니죠? 이건? 예,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아쉬운 일입니다만 사실 1974년에 광복절 때 피격이 되셨어요. 당시에 기록하고 사진은 유경수 여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그 이제 그때 상황을 그 부총리까지 지냈던 이제 장기영 씨가 표현을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광복절 경축식 그 단상을 말합니다. 단상의 다른 의자들은 다 비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앞으로 뛰어나오고 있고 엉거주춤 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영부인만은 그 자리에 태연하게 의연하게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 제 3탄이 영부인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는 순간 같습니다. 이런 찰나에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정면을 주시하고 계신 사진이 찍힌 것입니다. 보통 아이고야. 그 사람들은 총소리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런데 정말 그 영부인만 자리에 꼿꼿한 그 꼿꼿하게 자리를. 예, 서서 그 지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생사를 초탈한 분이거나 네. 아니면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박정희 대통령을 겨누는 총알이 자신한테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뭐 할 말이 없죠. 예, 정말. 저도 사실 그 사진이 기억나요. 제가 태어난 직후 뭐 한 2달도 안 된 일이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서 이렇게 다 있고 경호원들이 그렇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네. 진짜 홀로이 그렇게 계신 모습이 그냥 저분은 총탄을 너무 많이 맞아서 저러신가 했는데 지금 장경 부총리의 네. 설명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 네. 그리고 또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내가 맞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론 오랜 뭐 추론이고 추측일 네. 수 있겠습니다만 연구 끝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예. 장기영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총탄은 사실 원래 여사님을 향한 게 아니라 그죠. 박정희 대통령을 향한 겨냥했죠. 그게 그거였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한 발도 아니었었고 네. 다수의 총탄이 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뭐 그건 우리의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건 뭐 유경수 여사님만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사진하고 자료들 너무나도 풍부히 있긴 합니다만은 유경수 여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여태까지 남기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아 주신다면 네. 어떤 걸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요즘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요즘 영웅을 찾기 힘든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목소리 큰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자기를 희생을 하면서 어떤 큰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 실천을 하는 사람은 참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영웅인데 그런 사람이 참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유경수 여사가 그런 영웅이 아니셨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자제력, 예. 헌신, 희생 이런 걸 정말 몸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유산이 지금 우리한테 아직까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여사들 문제가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도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신다면 유경수 여사님 뭐라고 해주실까요? 그분들한테. 유경수 여사가 이제 청와대에서 프란체스카 영부인이 쓰셨던 이제 경대나 그런 가구를 보고서는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네, 부인, 영부인이셨죠. 이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정말 엄중한 자리인지 네. 굉장히 깊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영부인들만이 아니라 예. 우리도 좀 같이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유경수 여사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작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 여사가 가지고 계셨던 그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그게 남녀노소가 다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내가 정말 가져가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바로 그런 진짜 애국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런 귀한 또 영부인이 또 다시 나타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우리들의 축복이었습니다를 쓰신 손정미 작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